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KMA-TV의 메디칼 이슈 진단, 급증하는 코로나19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질병관리본부 전 본부장이시죠. 정기석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사항인데요. 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심각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숫자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500명대를 넘어서 계속되는 거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지금 좀 미진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씩 대기를 하죠. 네. 그러면 자가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며 본인은 혹시 갑자기 병세가 나빠져서 내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빨리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병상 수가 없어서 지금 자가격리한 환자들이 늘고 있다. 사실 대구 경우 2, 3월 달에 급증했을 때도 자가격리하면서 환자들이 또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요. 과연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우선 확진이 되는 순간부터 네. 즉시 적어도 생활치료센터에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증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중증이 되지는 않지만 위중증이 되지는 않겠지만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 위중증이 되면 즉시 중환자실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 고리가 고루고루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부족하고 네. 입원 병실도 부족하고 중환자실도 지금 부족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서로 방이 비었는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결할 중심축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국공립의료기관을 최대한 동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이 병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고 자, 우리는 하루에 1000명씩 일주일 열흘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치료는 다 됩니다. 예, 이런 자신 있는 메시지를 줄 때까지는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 해서 저 중환자실을 좀 어느 정도 좀 병상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전병원, 그냥 병원 하나를 그냥 전체를 그냥 코로나 환자로 입주시키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환자실이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평소에 중환자실이 비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수가나 이런 정도 인력 투입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적자예요. 병원이 국공립병원 물론이고 민간병원이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중환자실 배드는 항상 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19 환자 외에는 그럼 환자가 아니냐? 다른 중환자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수천 명의 중환자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의학회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정 시설을 몇 군데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 자원을 투자하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의사 인력, 의료 인력들이 가서 지원을 해서 중환자실을 운영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근데 정원자실 병원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 또 플러스 그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 인력을 어떻게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전국에 있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인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찌감치 사실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몇몇 특정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평생 안 보셨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일반외과나 마취과 뭐 이런 과들은 바이탈을 늘 봐왔던 과이기 때문에 자기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진작부터 일찌감치 어느 정도의 서로 이제 상기시키는 교육을 한 다음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투입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떠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내과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마취과 또 심지어 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우리 또 장롱 면허 있는 간호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좀 자원봉사 쪽 협조를 받아서 좀 많이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대비하는 자세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 내년 상반기에 정부는 그 백신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접종 시기 또 문제고 부작용 문제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게 빠른 보고 이 병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첫 백신이 도입이 되겠다고 네네. 얘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로 백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3차 대유행을 꺾을 수는 없어요. 예. 1차, 2차 접종 끝나고 항체가 형성되는 7일, 10일이 지나면 벌써 이 3차 유행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이자 것도 영국에서 맞자마자 첫날 2명의 아나필락토이드 리액션이 생겼죠. 네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런저런 부작용이 사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트랜스버스 마일라이티스라든지 등등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3상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백신을, 약품을 지금 그 항체의 존속 기간이라든지 중장기 부작용을 모르고 지금 맞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치명률이 워낙 높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해요. 몇 달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백신을 이제 고르는데 사실은 미리 사두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르다가 나중에 그때 막상 살려면 이미 다 팔리고 없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한 3월 달에 돌아서 첫 접종을 시작하고 가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바라는 한 60% 인구의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다면 단체 면역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혹시 1순위 대상자일 텐데 그때는 먼저 맞아 보시겠습니까? 역시 다시 할게요. 먼저 맞아 보시겠습니까? 역시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네네. 저는 백신을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국민들은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좀 여행도 가고 뭐 그런 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년 상반기 또 하반기까지도 사실 백신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지만 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고통이 있더라도 견뎌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으로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또 대만의 경우가 코로나 환자 제로 242일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K-방역이라 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솔직히 좀 이 자부심에서 약간 좀 꺾이긴 합니다. K-방역 어느 정도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대만은 정말 중국 바로 본토 코앞에 있는데도 네네. 초기에 완전히 이 입국을 차단함으로 해서 사실은 막았죠. 네. 이제 뭐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장면을 보고 있을 텐데 이미 그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K-방역이 가장 잘한 점은 진단검사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가장 정확한 RT-PCR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가 가능했고 트레이싱이 가능했고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문제는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자, 추적이 안 되는 감염자가 20%는 오르락내리락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확진자들한테 바이러스만 넘겨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지금 감염을 시키고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은 없어지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볼 숫자는 정말 남들이 두려워하는 매일 1000명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고, 네네. 방역의 마지막 마무리는 치료입니다. 예, 치료가 안 되는 방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뒤에 군의관이 백업을 하고 야전 병원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국민들한테 조심하라, 조심하라, 움직이지 마라 강요를 하듯이 그만큼 병원도 준비를 해줘야죠. 예, 그 병원을 네네. 준비해야 될 의무는 국가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K-방역의 중요한 역할은 또 국가가 해야 되고 그게 또 스포트를 바로 우리 병원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게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속 항원 검사, 그다음에 타액 검사 이 두 가지를 내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 검사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액 검사는요, 네네. 이 어려운 검사를 안 하고 저희 침을 뱉어서 용기에 넣은 다음에 보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CR 검사를 합니다. 네네네. 시간은 똑같이 걸리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여기를 갖다 찌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죠. 예. 균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92%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8%는 안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92%는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100명을 하면은 이렇게 어렵게 PCR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92명이 그냥 그대로 양성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저는 네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의료진이 부족한 어떤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두 번째, 신속항원 테스트는 굉장히 말이 많은 건데요. 네. 일단 제가 쭉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검사 키트마다 국산 외산할 거 없이 키트마다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나 네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배포를 했더니 사용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양성이 나오면 거짓 양성, 위양성이 많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또 해야 됩니다. 그걸로 확진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음성이 나왔다고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나와도 위음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양성인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감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네네.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렇게 화급하지 않는 검사라면 네네. 굳이 그쪽에다 집중할 이유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상 여러 가지 우리 대책안, 또 해결법, 또 백신까지 다뤄봤고요. 또 검사법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하고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때고,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의 극복의 의지가 다시 한번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구에서 극복할 때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대구분 모두가 합심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실까요? 네. 자,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우리 국민 여러분 같이 협심하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